안녕하세요. 드라마 리토파브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KBS 월화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의 원작 소설 줄거리를 결말까지 담고 있습니다. 내 남편의 불륜녀 차은세를 죽인 범인과 모영택 의원의 가정부인 진명숙을 죽인 범인, 차은세 말고 내 남편의 또 다른 내연녀의 정체, 스페인 유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 모원시 봉토화학 공장 화재 사건에 감춰진 진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건의 연결고리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서정원은 나쁜 놈들의 죄를 밝혀내는 사이다 고발 시사 프로그램 멱살 한번 잡힙시다를 통해 대중에게 인지도를 얻은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서정원은 비밀 정보원이자 해킹 전문가인 제우스의 제보로 한 사건의 주요 참고인을 만나기 위해 오월동에 갔다가 차기 대선 후보 모영택 의원의 가정부인 진명숙이 빨래처럼 걸쳐진 채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현장을 최초로 목격합니다. 정치인의 가정부가 살해당했고 살해 현장의 최초 발견자가 방송에서 그 정치인의 멱살을 잡아 국민적 망신을 준 기자인 상황이 되자 모영택은 정원이 최초 목격자가 아닌 범인이 아니냐는 여론몰이를 시작하죠. 이후 국민적 질타를 받고 악몽에 시달리던 정원은 유명 소설가이자 재벌 2세인 남편 서루재의 소개로 유앤미 신경정신과 원장 유윤영에게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이후 유앤미 병원은 신축 빌딩으로 이전을 했고 정원은 금일 저녁 7시 20분 1401호라는 문자를 받고 병원 건물에 도착합니다. 건물은 으리으리한 외형과 달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군데군데가 지저분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14층에 내려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어 1401호에 살짝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정원은 유명 배우 차은세가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장면을 목격하죠. 신고를 하려던 정원은 또 이런 사고에 휘말려 서정원은 살인자다 라는 여론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 사진만 6장 정도 찍고 그대로 1401호에서 나옵니다.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정원은 유앤미의 최혜원 실장과 마주치게 되고 최혜원 실장은 원래 병원이 1201호인데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사과를 하며 혹시 1401호에 들어가 봤는지 묻습니다. 다음 날 인테리어 공사 인부가 차은세를 목격하고 신고를 했고 차은세 살해 현장에서 서정원의 목걸이가 발견되며 서정원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죠. 우지가 선물한 목걸이는 해원제로 관리되는 브랜드였고 발견된 목걸이의 시리얼 넘버가 서정원 이름으로 구매되어 있었거든요. 차은세는 서정원의 남편 서루재와 내연 관계였기에 서원은 남편의 내연녀를 죽인 살인범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요. 정원은 비밀 정보원 제우스에게 얻은 정보를 통해 모영택이 차은세의 스폰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과 모영택의 딸 모수린이 2011년부터 한동안 매달 50만 원씩 차은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진명숙과 차은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 경위는 돈에 쪼달렸던 차은세의 오빠 차금세와 차은세 스토커로 고소당했던 김민철을 용의자로 놓고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어 수사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외압으로 인해 스토커 김민철이 범인으로 구속되었고 무죄를 주장하던 김민철은 유윤영에게 정신 감정을 받은 후 유윤영이 흘린 스카프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죠. 하지만 김태형과 서정원은 유윤영이 김민철을 상담하는 영상에서 유윤영이 김민철을 자극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정황을 캐치하고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서정원은 12년 전 발생한 스페인 유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건을 추적해가고 있었는데요. 12년 전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난 한나리는 6개월 만에 머나먼 타국 땅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한나리 사망 추정일 이후에도 한나리의 아버지는 딸에게 문자를 받았었는데 스페인 경찰은 멕시코 사람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한나리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범인이 한나리인 척 문자를 보낸 걸 보면 분명 한국말을 유창하게 쓸 수 있다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12년간 한나리의 아버지 한병무는 홀로 딸의 죽음을 파헤쳐 오다가 누군가에게 서정원에게 가봐라 라는 문자를 받고 서정원의 멱살 한번 잡힙시다 프로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서정원은 한나리가 스페인에 있었을 당시 친구였다는 사람으로부터 나리의 남자친구가 의심스럽다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막내 기자 이바른이 스페인 게스트하우스들의 블로그 사진을 뒤져서 스페인 광장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한나리의 사진을 확보하고 사진 속 인물을 알고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죠. 그런데 그 사진 안에는 페이스 페인팅으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린 서르제와 유윤영, 모수린이 한나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정원도 이들이 사진 속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영택은 사진 속 자신의 딸 모수린을 바로 알아봤고 서정원을 찾아와 사진 속 한나리의 남자친구가 서르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서정원이 차은세 현장 사진을 찍었던 걸 보여주며 정원에게 사진을 내리고 사건을 덮으라고 협박합니다. 거기다가 차은세가 죽던 날 정원에게 문자를 잘못 보냈던 게 최혜원이 아니라 유윤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원은 차은세 살인사건과 한나리 사건에 모수린, 서루재, 유윤영 세 사람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한편 모영택에게 정원이 찍은 차은세 사망 현장 사진을 준 건 바로 정원의 비밀 정보원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의 정체는 막내 기자 이바른이었고요. 이바른은 2009년 무언시 봉토화학공장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정원에게 일부러 접근을 했던 거였는데요. 2009년 무언시 봉토공장에서는 근로자 11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상을 입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로 인해 살아남은 사람들은 후유증까지 앓게 되었죠.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모영택은 폭발 사고의 원인을 공장장의 관리 소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큰 질타를 받은 공장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바른은 공장장이었던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사이다 기자 서정원에게 접근을 한 거였죠. 이바른은 모영택에게 서정원이 찍은 차은세 사진을 주는 조건으로 봉토공장 화재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모영택은 이바른을 배신하였습니다. 사실 봉토공장의 사고 원인은 모수린이었거든요. 모수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고 조현병 증상도 함께 발현되는 케이스인데요. 중학생이었던 모수린은 같은 반 아이의 안약에 아세톤을 넣어 실명 위기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검사였던 모영택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피해 보상을 하며 딸의 사건을 축소시켰기에 사건은 묻혀버렸죠. 이후 고등학생이 된 모수리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을 봉토공장 직원에게 들키자 그가 당직을 서던 날 그를 사무실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봉토공장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컴퓨터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유독물질을 저장한 탱크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며 화재가 났죠. 당직을 섰던 직원이 사무실에 갇혀 있지만 않았어도 화재 사고는 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즉, 봉토기업의 부실 관리와 모수린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모수린이 직원을 감금하고 나오던 장면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바른이 목격하고 검사 모영택에게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모영택은 당시 수사관이었던 공준호를 통해 무언여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자신의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딸의 잘못을 덮기 위해 봉토기업과 손을 잡고 공장장의 실수로 몰아 사건을 덮어버렸던 거였죠. 이후 모영택은 모수린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고 모수린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유윤영과 친구 같은 관계가 됩니다. 사실 서르재와 유윤영은 16년간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우재는 이 여자 저 여자 사이를 떠돌다가 흥미를 잃거나 상대가 질척거리기 시작하면 다시 윤영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유윤영은 서르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마다 그 여자 주위를 맴돌며 우재를 감시하고 집착했죠. 12년 전에도 서르재는 유윤영과 싸우고 스페인 여행을 떠났다가 만난 한나리에게 푹 빠져 연애를 시작했고 유윤영은 모수린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따라왔습니다. 윤영이 우재와 밖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한나리와 단둘이 있던 모수린은 착한 척해서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한나리를 죽여버렸고요. 유윤영은 모수린을 한나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신고하는 대신 모수린의 살인을 덮어줌으로써 모수린의 아버지 모영택의 힘을 가지게 됐는데요. 우재 또한 사건에 연루되기 싫었기에 한나리의 죽음에 대해 임을 다물었죠.
또한 가정부 진영숙과 차은세를 죽인 범인도 모술인이었습니다. 무언시 출신이었던 차은세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검사였던 모영택에게 학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우연히 모영택과 공준호의 대화를 듣게 되어 모술인이 봉토공장 화재 사건에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 차은세의 스토커인 김민철이 차은세의 일기장을 보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가정부 진영숙의 아들이었던 김민철은 모술인의 비밀을 모영택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모술인은 진영숙과 차은세가 무언시 봉토공장 폭발 사고에 관련된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자 입을 막기 위해 두 사람 모두 죽여버리죠. 모영택은 자기 딸이 차은세와 진영숙을 죽였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에 김민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유인영을 통해 스스로 죽게 만들었던 거였는데요. 또한 유인영은 서루재가 서정원과 결혼하자 차은세와 서루재의 불륜 사실을 서정원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차은세가 죽던 날 일부러 문자를 잘못 보냈던 거였어요. 한편 서정원과 김태원이 사건의 관계성을 모두 연결하고 진실을 알게 되자 모영택은 그동안 모술인이 저지른 범죄를 갖고 협박해 투자를 받아내던 유인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서루재의 아버지인 설판호 또한 자신의 아들이 엮이는 게 싫었기에 서정원 기자의 남편이자 고 차은세와 내연관계였던 서루재 작가를 스토킹해오던 신경정신과 전문의 유모씨 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유인영은 모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갖고 있었고 이 녹취록을 서정원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모영택은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 서정원의 멱살 한번 잡힙시다가 방송되지 않도록 막아섰습니다. 이에 서정원은 모술인이 출국하기 전 그녀를 잡을 수 있도록 이바른의 집에서 대한민국 방송 전체를 해킹하여 방송을 시작합니다. 공항의 수많은 전광판과 TV 화면이 동시에 바뀌었고 서울시내 전광판들은 서정원 기자가 점령했습니다. 서정원은 모든 진실을 밝혔고 자신이 차은세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것도 밝히며 오늘부로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죠. 출국하려 했던 모술이는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모영택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서정원은 서루재와 이혼하고 지방의 방송국 기자로 다시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